미래의 경쟁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수학 경쟁력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것이 수리적이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끄는 수학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요, 진짜 문제가 안 읽히고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약간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 문제를 푸는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풀었습니다, 문제. 수학은 어쩌다 불안하고 힘든 과목이 되어버렸을까요? 항상 연습을 할 때 스탑워치를 놓고 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이 문제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하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합니다. 수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오늘은 동네 주민들까지 초대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명 수학 나눔 축제입니다. 얘들아 잠깐만 좀 비켜줘. 일단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불안감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는 계기를 주고자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해진 상자 안에 11개의 큐브를 모두 넣어야 하는 이 게임도 알고 보면 수학일 정도로 수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안 들어가서 어려웠어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야, 이게 주는 거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세팅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 들어가요. 11개의 큐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사선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천천히 해, 천천히. 깔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투도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도형에 대한 이제 이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도 알아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 많고 많은 친구들이 매진한다는 거 알고 나는 그쪽에는 소질이 없어서 난 랩으로 내 음악을 매진할 거란 걸 우리들의 미래는 수학 점수로 매겨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너 숨 막혀 가끔 쉬어가지고 이곳에 널 맡겨 남들 혼자서 90점 맞을 때 우리 셋이서 100점 맞지요. 심화 문제 그따고 몰라. 되게 어려운 문제를 제가 고민을 한 2-3시간씩 하고 정말 모르겠어서 제가 답지를 한번 봤는데 답지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불안하면 기피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약간 불안해서 약간 수학 공부를 아예 회피했던 것 같아요.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시험과 성적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가 서술형 문제 3번 그거 뭐냐고 3번. 나 그거 틀렸어. 나도 틀렸어. 나 이상하게 해요. 저에겐 잘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도 안 오르고. 2학기 이제 수학하 준비해야 되는데 다닐 데가 없어. 다닐 데가. 훈상이의 꿈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학은 잘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문제집을 풀고 또 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말 시험 보고 1학기 전체는 2등급을 받았어요. 등급만 보면 되게 잘 못 봤다고는 말 못하는 건 맞는데 제 실력은 정말 형편없는 건 맞아요, 진짜. 내신 2등급이면 전교 11%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훈상이는 왜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문제들만 있고 진짜 이러다 왜 고등학교 와서 수학 50점 받는지 알 것 같다 해서 결국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심장 막 떨고 손이 떨려가지고 결국 1번과 3번, 5번을 틀렸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불안을 넘어서 거의 공포였어요. 그냥 수학을 아예 버리고 대학 가는 방법은 없을까? 거의 이 정도 생각도 해봤고. 수학이 좋아 수학 선생님을 꿈꿨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느덧 수학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수학이 불안하다는 건 훈상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요, 엄청. 이렇게 딱 종이 이렇게 딱 대면 이렇게 땀이 묻어요. 딱 시험지 받아보면 이게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수학 시험 끝나면 옷이 그냥 이게 색깔이 이렇게 연한데 다 진한 색으로. 다리가 막 떨린다든가, 갑자기 뇌가 멈춘다든가,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학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왜 불안까지 느끼게 된 걸까요? 우리는 전국 1,6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불안 진단 검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중 불안지수 3점 이상의 높은 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3분의 1이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불안을 보이는 4점대 아이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험 및 성적에 느끼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벌써 딱 하얘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주 A형적인 증상일 뿐이고 뇌에서는 이 워킹 메모리라 해서 단기 기억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불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스트롱한 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역량이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은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수학 불안이 높은 경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인간의 뇌에는 강한 뇌파가 형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작업 기억 역량이 감소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두뇌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다렸던 성적표를 받는 날입니다. 성적표에 표기된 등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다 보니 아이들은 점수 1, 2점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끌벅적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웃지 못하는 아영이 심란한 표정입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저기서 막 재밌게 놀고 학원 갈 건데 혼자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조금 신날 기분이 아니에요. 가현이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랑 사회가 2등급이고 제일 못 본 수학이 5등급. 속상하겠다.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간고사 때 수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진짜. 근데 중간고사를 너무 못 봐가지고 기말고사 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5등. 좀 많이 그렇다. 풀면 그냥 나가면 돼요, 네모. 네. 방과 후 다시 교실에 모인 아이들.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기호가 가득한 식을 풀고 추상적 사고를 해야 하는 수학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텐데요. 요즘 아영이의 고민은 점차 수학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졸려서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지도 솔직히 확답을 잘 못 찾겠어요. 시험이니까 일단 부담감이 컸었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면서 봤는데 불안감이 컸어요. 불안감이 클수록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는 아이들. 그냥 일단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이해가 일단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풀기가 싫은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느낌이에요. 단짝 친구인 아영이와 소연이는 요즘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나 벌써 하기가 싫어. 응? 벌써 하기가 싫어. 진짜 시험 끝나면 난 열심히 놀 거야. 뭐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수학을 잘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틀린 거예요. 세모가 무슨 뜻이에요? 세모는? 틀린 거 고친 거예요. 슬퍼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학을 못하나 싶어서. 누군가가 지도 좀 했으면 좋겠네.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소윤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스톱워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 안에 푸나 그거 셀 때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모두 풀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한다는데요. 중학교 때 그때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풀고 싶은데 안 풀리니까 약간 속상하다? 난 이 문제를 왜 못 풀까? 약간 그런 느낌에 방에서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촉박한데 이걸 못 풀겠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동안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캡을 머리에 씌울 거예요. 수학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과 함께 뇌파의 반응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사 시작할게요.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가 짝수일 때 키보드를 누르면 되는 건데요. 숫자를 봤을 때 처리 속도와 정확도 등 뇌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홀수, 짝수만 구별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 그런데도 틀린 답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흥미롭게도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정상보다 이게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범위거든요. 이거 내 박스를. 실제로 아이들의 정답률은 평균치인 86%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성급하고 불안한 심리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 겁니다. N2인 경우에도 245가 정상인데 216으로 되게 빠르고 P300은 445인데 378로 굉장히 빠르고 자극의 강도는 오히려 정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파랗고 더 빨갛게 나온다. 여기 더 강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빠르면서도 잘하면 되겠죠. 근데 빠르면서도 굉장히 실수가 많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것만이 무조건 좋은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그런 인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 같습니다.